에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한 1,500번밖에 못 하는데, 근데 가까운 곳에 차량이 가까운 곳에서 급수준을 하다 보니까 한 7, 8번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해경은 삼봉호가 급수 지원을 마치고 떠나면 다른 함정 3척을 추가 투입해 모두 1,200톤의 물을 강릉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연체 없이 대출을 갚고 있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서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들이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대비 0.2에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한도도 올릴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재원만 쓰고 재정 투입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10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7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입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와 승용차 등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2.3%가 증가했고 수입은 에너지 가격이 내리면서 감소세로 돌아서며 0.9%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3거래일째 상승하며 코스피는 3,200선을 중심으로 등락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오름폭을 확대하며 800선을 회복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31포인트 상승한 3,195.73에 코스닥은 9.21포인트 오른 806.0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애플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에 간밤 미국 나스닥 지수는 1%대 상승했고 다우 지수는 4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3거래일째 강세 속에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주 흐름 좋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 흐름 좋고 한올바이오파마와 SK스퀘어, 현대백화점 강세인 반면 방산주와 금융주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펩트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주 대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0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차량이 낙뢰에 맞는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자동차의 낙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장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광시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서행 중이던 차 한 대에 갑작스레 낙뢰가 떨어집니다. 푸쿤 고속도로에서도 주행 중인 차량을 긴 섬광이 강타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이어지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차량의 낙뢰 대비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는 최근 중국 최초의 자동차 낙뢰 효과 시험장을 구축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연번개와 유사한 초고압 전류를 차량에 직접 가해 자동차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雷暴发生的过程中，如果在车内，需要你及时关闭车窗，并且呢不要接触门把手等金属部件。车辆呢如果遭遇雷击后， 차량이 낙뢰를 맞더라도 차체를 따라 전류가 흘러나가 차 안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전자장치가 많은 전기차의 경우 낙뢰로 인해 고장이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치과에만 가면 긴장되고 불안해진다는 로라 씨. 치과 의자에 앉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테네시주의 이 치과에는 그 불안을 잠재우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치과의 치료견, 차이입니다. 로라 씨는 옆에 앉아있는 차이를 쓰다듬으며 안정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치료견 차이는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옆에 누워있거나 심지어 배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차이는 이 동네 치과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 덕분에 치과를 찾는 환자들도 늘었습니다. They're so smart because they can sense the anxiety with certain patients. Once they realize they're in a safe place and then having Mr. Chai on top of that. 강아지 때부터 전문 기관에서 치과 환경에 적응하도록 특별 훈련을 받은 치료견 차이. 이젠 이 치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치료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라크 남부의 광활한 습지.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 물소 떼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소를 키우는 아바스는 가뭄 때문에 물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قبل ابوه كان تقريبا عنده 40 بس كان ما يهور ما نغرض به هسه صار جفاف هسه قل والله نبيه 20 25. 물소들이 더위와 갈증에 못 이겨 쓰러지고 강물의 염도마저 높아져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مات عندي 7 أيام وساعات بسبب الجفاف حرارة وعطش والتهابات ووحدة طمست بهذا الطين وفطست. 이라크는 올해 1933년 이래 가장 건조한 해를 겪고 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다 상류 지역 튀르키예와 이란의 댐 건설로 유량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부습지는 메마른 황무지로 변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일본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기사 육성에 나섰습니다. 25살의 중국인 저우 씨. 지난 4월부터 트럭을 운전해 식자재 업체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일본으로 유학 와서 일본어를 전공한 저우 씨가 올해 준준형 면허를 딴 뒤 택한 일입니다. お客様食べられないですよね。みんなのため運びます。 일본에서는 2029년까지 트럭 기사가 20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가르쳐 기업에 소개하는 인력 파견 회사와 자동차원 등이 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현의 한 자동차원은 아예 캄보디아에 자동차원을 세워 일본어와 운전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인력 파견 회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손을 잡고 현지에 자동차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외국 인력 수용은 중요한 선택지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양자회담 준비가 되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에도 러시아의 공습은 이어졌고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제안은 농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전승절 참석 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 대행이라고 부르며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Это путь в никуда, если просто с действующим гла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ак сказать, аккуратно проводить встречу. Можно, я никогда не отказывался от этого.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푸틴은 고의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며 모두를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투표를 하려면 계엄령이 해제돼야 하고 계엄령이 해제되면 즉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중국 방문 중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쏜 드론 500여 대 중 430대와 미사일 24발 중 21발을 격추하거나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드론과 미사일이 14개 지점을 타격해 주거지역 아파트 건물이 파손됐고 민간 기반 시설이 공격받아 3만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동부 도네츠크주에선 러시아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으로 9명이 숨졌습니다. Who can give you guarantees that Putin will not continue? Nobody. He lied so many times. So we can't trust it and we can't give him our territory. 휴전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주요 정상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등 35개국 관계자는 현지 시각 4일 현사태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전세기까지 동원해 50명에 달하는 피의자를 한꺼번에 송환했는데 단일 국가 송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인천국제공항. 총을 든 경찰관 뒤로 두 손이 묶인 사람들이 출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좌우엔 경찰관이 한 사람씩 붙어 동행합니다. 한동안 이어진 행렬, 모두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입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쳤거나 필리핀에서 범죄 행각을 벌이며 계속 체류하던 이들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한 번에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까지 투입했습니다. 한국 경찰 창설 이래 가장 큰 역대 최대 송환 작전으로서 필리핀에 수감된 총 49명의 피의자를 일시 송환하는 작전입니다. 더 이상 필리핀이 국외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5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부터 보이스피싱과 강도 행각까지 이들의 범죄로 내국인 1,300여 명이 600억 원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송환된 피의자들의 도피 기간은 평균 3년 6개월. 하지만 16년 동안 필리핀의 은신에 수사망을 피해온 이도 있습니다. 시차라든지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나 필리핀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무사히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선 2021년부터 매년 120명가량의 도피 사범들이 국내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걸 비급여 진료비라고 하는데요. 같은 진료인데도 병의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의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커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근골격계나 신경계 통증 환자들이 받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치료하는 게 2만 원이고 물리치료하는 비용이 한 1만 원 안짝으로 들어가요. 2만 5, 6천 원 될 거고. 정부가 곧 개편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실손보험 보장도 가능해 환자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 병의원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입원해서 도수치료를 받으면 50만 원까지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30분에 10만 원이시고 도수나 운동치료는 50분에 15만 원. 정부가 전국 병의원 7만여 곳에 올해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 비용은 전국 평균 10만 8천 원인데 최저 300원, 최고 60만 원으로 무려 2,000배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 비용 118만 원인 임플란트는 30만 원에서 461만 원까지, 백내장 진단에 사용되는 사진 촬영 검사료는 5천 원에서 200만 원까지로 편차가 컸습니다. 지난해 조사와 같은 항목 571개 중 약 절반은 의료기관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진료라고 해도 의료 수준과 장비, 재료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료에 소요되는 자원 등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가격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 이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지금은 경북 울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는 충남 서해안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 충남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가뭄이 극심한 강릉을 비롯한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오늘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는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20-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9, 전주가 33, 대구와 부산은 31도로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기온은 내려가겠지만 그친 직후에는 습도가 높아져 당분간 체감온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이거 교차 검증했나? 네?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이거 기밀 아닌가? 맞습니다.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네가 썼나? AI가 썼습니다. 그럼 출처를 써야지.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아, 이게 뭐야?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점심 뭐 먹을까?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안 돼!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자네인가? 아니에요!